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지킴이 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오, 힘 넘쳐요, 오늘. 네. 자, 우리는 이렇게 힘 넘치는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먹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죠. 최고죠. 네. 최고라서 이렇게 됐는데 이 네. 먹는 즐거움이 좋은데 그러려면 네. 치아가 튼튼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이 건강했던 그 치아가 어느 순간 하나 둘 빠지게 되는 그런 네. 날이 옵니다. 네, 때문에 이렇게 상실된 치아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플란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하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됐었죠. 네. 그리고 치료를 다 끝내는데 참 오래 걸려. 이 생각을 하신단 네. 말이죠. 이런 이유 등등으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통증이 적고 편안한 임플란트 치료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덴탑치과의 오재익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우.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궁금한 게 참 많잖아요. 많죠. 망설이지 마시고 네.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는 다 끝나고 상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방송 중에 원장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 주문 전화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원장님, 그 임플란트 시술이 참 대중화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시술 건수도 보니까 뭐 세계 상위권 기록한다고까지 나오는데 아직도 이 잘못된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임플란트 뭐 대체 어떤 치료인지부터 좀 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정작 임플란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란 저처럼 치아가 빠지게 되면 네. 그 치아가 상실된 부위의 치조골에 임플란트라는 인공 치근을 심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 임플란트가 치조골에 단단하게 붙으면 인공 기둥을 나사로 저렇게 연결하고 저 위에 최종적인 보철물을 고정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참 나날이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건강하기만 하면 좋은 네. 세상이죠. 네, 원장님께서 통증 없는 임플란트 치료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자료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자연 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란 네. 발음이 어렵죠. 네, 좀 어렵네요. 길기도 하고요. 저는 뭐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발음이 됩니다만 네. 자연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란 치아를 발치함과 동시에 네. 임플란트를 심고 빈 자리에 자연치유적으로 이렇게 뼈가 차오르도록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네. 네. 다음으로 레이저 임플란트란 네. 레이저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 방법이고요. 네. 네. CT 유도 수술이란 네. CT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분석해서 적절한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만들어서 네. 안전하게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또한 당일 즉시 보철이란 임플란트를 치조골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심은 다음에 네. 수술 당일에 플라스틱 같은 재료로 임시 치아를 미리 만들어서 네. 환자분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고요. 네. 치조골 이식이란 임플란트를 심고자 하는데 그 심을 부위에 치조골이 부족할 경우에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뼈를 이식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네. 임플란트 브릿지란 브릿지가 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임플란트를 중간중간에 징검다리처럼 심고 그 사이사이는 이렇게 가치로 연결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틀니란 치아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 정도 심고 여기에 이렇게 장치를 연결해서 네. 요 틀니가 임플란트와 연결하기 위해서 틀니가 잇몸에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네, 네.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전에 벌써부터 굉장히 많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네. 먼저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저는 군산 사는데요. 네. 네, 네. 아, 이제 통으로 제가 2번 떨어졌어요, 중풍으로. 아, 예, 네. 예.
그랬다가 이제 좀 회복돼서 지금 활동하는 데는 지장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피 한 방울도 안 나고 이빨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요? 네, 이제 송곳니고 무엇이 그냥 다 그냥 피 한 방울도 안 나가 빠져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지금 틀리다고 끼고 있거든요. 아, 예.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올해 꼭 60이에요. 네. 원장님 들어보셨는데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풍 때문에 이제 쓰러지시면 아무래도 좀 행동이 좀 불편하셔서 치아 관리가 좀 어려우셔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네. 피 한 방울도 안 나고 치아가 빠지셨다는 얘기는 치주염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돼서 치아 주변의 뼈가 다 녹아서 치아 주변으로 잇몸이 둘러싸서 치아가 빠진 다음에 그냥 잇몸이 움푹 파인 상태로 치아가 빠진 경우입니다. 네. 사실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치주염 때문에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네. 치주염. 충치가 심해져서 네.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치아가 저절로 빠지게 된 경우에는 이미 치아 주변의 뼈가 상당히 많이 녹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보다 사실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뼈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치조골 이식 수술로 없어진 뼈를 다시 복원해서 네.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임플란트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방송을 보시다가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망설이지 마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 방법 하나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상담하신 분들도 지금 귀를 쫑긋하게 키고 아주 듣고 계실 텐데 네. 먼저 자연 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네. 그러니까 자연 치아를 빼고 바로 뭔가를 넣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네.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일단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발치함과 동시에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임플란트 치료는 발치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지 못하고 네. 치아를 발치하고 몇 개월 정도 지나서 거기에 뼈가 차면은 네. 그때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 방법을 사용했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술도 여러 번 해야 네.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발생되어서 네. 지금은 큰 문제만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치아를 발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는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수술이 많이 시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뼈가 완전히 좀 차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혹시 염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 날카로운 그랬어요? 질문입니다. 네. 네. 그 종전의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수술 방법은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아무래도 빈자리가 남죠. 그 자리에 뼈 이식을 하고 그 뼈가 잘 생기기 위해서 특수한 차단막을 덮고 네. 그 부족한 잇몸을 늘리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잇몸 안쪽을 절개하고 잇몸을 덮어주는 좀 복잡한 수술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수술 횟수는 줄이고 이렇게 치료 기간은 줄일 수 있겠지만 수술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많이 붓고 네. 통증이 심한 단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추가적인 수술 재료가 들어가서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수술 방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한 치과 의사가 하게 되면 사실 실패할 확률이 많았죠. 그래서 네.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좀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 바쁘신 분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좀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는 게 네. 이렇게 빨리 이제 뭔가 심게 되면 이 임플란트가 과연 오랫동안 쓸 수가 있을까? 이런 그래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원장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네.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에 일본의 요시하루 하야시 박사님이라는 분이 네. 이가 빠진 다음에 자연 치유적으로 뼈가 차오르는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발치 즉시 식립 수술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이 수술 방법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수술 방법인데 네. 이러한 수술 방법을 자연 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네. 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치료법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준비하신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네. 보시면서 설명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치아에 염증이 저렇게 많이 생기게 되면은 할 수 없이 우리가 치아를 빼게 되죠. 네. 그 다음에
특수하게 고안된 끝이 둥근 기구를 사용해서 잇몸 속에 있는 염증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네. 저렇게 염증을 깨끗이 제거해야지만 임플란트를 심어도 염증 조직이 생기지 않아서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하게 붙을 수 있게 되죠. 네. 다음에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는데 네. 약간 끝이 뾰족한 특수한 기구를 사용해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정확하게 만들고 그 자리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자리에 드릴을 가지고 네. 단계별로 조금씩 넓혀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는 드릴부터 시작해서 네. 단계별로 정확하게 조금씩 넓혀 나가야 네. 임플란트 심을 자리와 똑같은 크기의 구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연결하고 그 부위에 임플란트 뚜껑 나사를 채우고 저 앞에 보이는 빈자리에 베타 TCP라는 인공뼈를 넣고 콜라 테이프라는 일종의 콜라겐 막입니다. 네. 콜라겐 막을 덮어주고 그 콜라겐 막을 고정해주는 비위에서 한 번 정도 간단하게 봉합해주면 네. 수술이 끝납니다. 네. 저 수술을 하게 되면 복잡하게 잇몸을 열거나 강제로 닫지 않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통증이나 출혈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을 좀 보면서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보시면서 또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네, 이제 임플란트를 결심하고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처럼 수술하기 전에 파노라마나 CT를 찍고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CT로 분석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심을 자리에 뼈의 양, 두께, 신경관 위치 등을 보고 환자분과 수술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술은 무균 상태에서 수술해야지 좀 더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 전용 수술실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고 그 수술 시에 출혈을 줄이고 상처가 빨리 아물기 위해서 물방울 레이저를 사용하면 좀 더 좋습니다. 지금 장면은 실제로 수술 장면인데 예. 치아를 발치하고 앞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서서히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고요. 네.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하게 고정되면 그 빈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 빈자리에 그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는 모습은 임플란트 연결하는 장치를 푸는 모습이고 네. 저 임플란트를 그냥 놔주면 뼈에 묻히기 때문에 네. 연결 나사를 연결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빈자리에 뼈 이식을 하는데 지금 이 수술 장면을 잘 유념해서 보시면은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술 시에 많은 출혈 피가 안 그런 나요. 것이 전혀 안 거의 나네요. 없이 네. 이렇게 편안하게 수술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에 뼈 이식을 하고 지금 보는 아까 것이 말씀- 콜라 테이프라는 콜라 테이프. 네. 일종의 콜라겐 막인데 우리 몸에서 저절로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네. 저거를 넣어서 뼈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야. 한 번 정도 봉합을 하게 되면 네. 간단하게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유, 이렇게 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술하고는 좀 그러네요. 다르죠, 많이. 아, 놀랐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니까 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잖아요. 네. 좀 두려움도 있었는데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 같고요.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네. 이 방법을 통해서 좀 그 변화된 모습도 좀 궁금하잖아요.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네, 몇 가지 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치아가 잇몸 속으로 깊게 부러져서 보시는 것처럼 살리기가 힘든 상태여서 치아를 발치하면서 동시에 네네. 앞서 말씀드린 자연 치유적 발치 네. 즉시 식립 임플란트로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료 끝난 후의 모습을 보면 거의 원래 옆에 치아와 오. 거의 구별되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치료가 끝난 이야, 것을 볼 수 깜짝 있습니다. 같네요. 네. 아, 누가 임플란트 했다고 보겠어요. 저 치아를 보면서. 네. 아, 참. 야, 네. 네, 치아 가지런히 참 예쁘다는 생각도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아까 시술 방법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미 치아가 이제 빠져서 이제 잇몸이 이미 아문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통증 없이 그 임플란트 시술 아까 말씀해주신 그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아, 물론입니다. 네. 이제 치아가 빠진 지 오래된 분들은 잇몸이 완전히 이제 덮여 있게 되죠. 네,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잇몸 부위에 물방울 레이저라는 특수한 레이저를 사용해서 임플란트 심을 부위에 잇몸을 약간 녹인 다음에 그 자리에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레이저로 만들고 임플란트를 심으면 네. 앞서 보여드린 수술과 거의 비슷하게 그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게 수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레이저로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일명 레이저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이야, 아하. 아, 수술 방법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네. 예,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치아가 저렇게 빠질 경우에
잇몸이 이미 저렇게 아물었다는 거죠. 네. 잇몸이 네. 아물면 그 자리를 물방울 레이저, 지금 사용하는 게 물방울 레이저인데 네. 그 임플란트 심을 자리만 잇몸을 녹인 다음에 임플란트 직경과 거의 비슷한 드릴을 가지고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들고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가 치조골과 단단하게 붙으면 인공 기둥을 저처럼 나사로 연결을 하고 네. 그 위에 최종 보철물을 연결하는 아주 간편한 치료 방법이죠. 네. 네. 역시 실제로 시술한 장면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네. 보시면서 계속 설명 듣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제 수술 장면인데 네. 지금 쓰는 것이 물방울 레이저입니다. 저처럼 잇몸을 저렇게 녹이고 네. 그 잇몸이 이제 녹인 자리에 이제 그 임플란트 직경과 비슷한 드릴을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돼서 이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드는데 네. 마찬가지로 앞서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수술 방법과 거의 비슷하게 네. 수술 부위 주변으로 출혈이 별로 없는 모습입니다. 네. 네. 임플란트 심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지금 막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수술 중에 출혈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수술 후에도 통증이나 붓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네. 네. 임플란트 수술 직후의 모습인데 보면 출혈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 화면을 방금 수술이 끝나신 환자분의 자료입니다. 아, 그래서 예. 보시면은 이 수술 직전의 모습이고요. 이 부분이 물방울 레이저로 잇몸을 녹여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든 직후의 모습이고요. 네. 임플란트를 심은 직후의 모습이고 이 상태에서 한 2달 정도 지나서 임플란트가 뼈가 단단하게 굳으면 이처럼 보철물을 해주면 옆에 치아와 거의 구별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수술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물방울 레이저 임플란트 수술 방법은 일반 분들한테도 좋은 수술 방법이지만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 때문에 일반적인 수술로 임플란트를 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네. 아주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아, 뭐냐면 잇몸을 열지 않으면서 레이저로 수술한다 그러면 네. 수술 방법이 아무래도 좀 더 세밀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진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잇몸을 열지 않고 수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아프지 네. 않고 수술을 빨리 끝낼 수 있지만 네. 사실 저희 수술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잇몸을 열지 않고 수술하려면 실제 뼈의 상태를 보지 않고 뭐 마치 눈 감고 수술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CT라는 아주 좋은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정확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임플란트 심을 부위의 치조골을 정확하게 CT로 분석을 해서 네. 치조골의 양, 신경관의 위치, 상악동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알고 CT로 정밀한 장치를 만들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네. 훨씬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저처럼 CT를 사용해서 하면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네. 최근 그 치조골 속에 있는 상악동이나 신경관을 잘못 건드려서 임플란트 수술 후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보고가 방송에서도 심심찮게 보고가 되는데 네. 저처럼 CT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확한 장치를 만들면 이런 부작용을 사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나아가서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3차원 CT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심을 부위의 뼈의 상태를 분석해서 미리 네. 정밀한 수술 장처를 컴퓨터로 미리 만듭니다. 어. 그래서 그 장치를 가지고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고 네. 미리 만들어둔 보철물을 수술 당일날 연결하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런 방법을 그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있듯이 네. 네. 그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진행한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아, 네. 예. 이런 수술 방법을 사용하면 아주 수술이나 보철을 획기적으로 빨리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단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을 하려면 임플란트 심을 부위의 뼈가 충분해야만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술하는 당일에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 준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인 치료 방법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시죠. 네. 저처럼 치아가 빠졌을 때 네. 치아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는데 이 당일 즉시 보철을 하려면 임플란트가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 당일날 임시 기둥을 연결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보철물을 수술 당일날 연결하게 되면은 네. 환자분께서 수술 당일부터 식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주 획기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 임플란트를 잘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네. 튼튼한 잇몸도 꼽더라고요. 네. 그러면 주변에서 보면 참 잇몸 약해서 임플란트 못 하신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계시거든요. 네. 자, 잇몸 약하신 분들 임플란트 못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잇몸이 약해서 난 임플란트 못 한다던데요. 그런 네네.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잇몸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잇몸이 약하다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임플란트 심을 부위에 치조골의 양이 부족하다는 뼈가. 겁니다. 아. 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예전에는 뼈가 충분해야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었지만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잇몸뼈가 처음에 이가 빠지면 이처럼 뼈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 네네. 이렇게 많은 뼈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뼈가 서서히 퇴화되는 거죠. 기능을 네. 하지 않으니까 뼈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뼈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남게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기가 예전엔 어려웠죠. 네. 그래서 틀릴할 수밖에 없었지만 네. 다행히도 이제는 이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뼈 이식 수술 방법이 개발되어서 네. 비록 뼈가 부족하면 임플란트를 하는데 수술 방법이 약간 복잡해지고 네. 기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네. 뼈가 부족해도 이제 임플란트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야, 이거 네. 잇몸뼈가 부족해도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 싶어요. 치아가 아예 없는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도 싶고요. 또 경제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잖아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 비용이 얼마나 네. 뭐 통증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역시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임플란트는 치조골과의 결합이 일반 치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여러 개 빠졌을 때 임플란트를 치아가 빠진 개수만큼 일일이 심을 필요가 없고 중간중간에 마치 징검다리를 놓듯이 중간중간에 임플란트를 심고 사이사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치아가 12개를 만들어주는데 임플란트는 6개를 심었잖아요. 네. 그래서 징검다리처럼 중간중간에 임플란트를 심고 중간에는 이렇게 가치로 연결해서 마치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 같은 아. 치료를 임플란트 브릿지라고 합니다. 네. 때문에 비용은 좀 많이 부담이 그럼요. 덜겠네요. 임플란트 비용을 거의 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 브릿지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게 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료를 보시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치아가 저렇게 다 빠진 앞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아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적절한 자리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6개 정도 심고 네. 중간중간에 그다음에 기둥을 연결하고 보시는 것처럼 사이사이에는 가치로 연결을 하게 되면 치아가 여러 개가 없어도 그 개수만큼 심지 않고 임플란트를 6개 정도 심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줄이면서도 보시는 것처럼 틀니가 아닌 고정식 보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실제 사례가 궁금한데요. 좀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실제 사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치과에 오셨을 때 치아의 반 정도가 이미 없고 나머지 치아들도 심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치아 전체가 위아래로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로 네네.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그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이야, 것처럼 네네. 전혀 다른 분 같죠? 보면. 네. 이분이 치료 후에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우세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은 틀니를 아주 오랫동안 하고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좀 우리 몸이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의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아가 빠진 지 얼마 안 된 분일수록 뼈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기가 좋지만 네. 네. 지금 한 증례를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낀 지가 30년 정도 되신 분입니다. 오, 뼈가 많이 흔적이 위축이 거의 됐는데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네. 뼈가 많이 약한 분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뼈가 약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개수가 좀 더 늘어나긴 네. 합니다만 이렇게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인공 기둥을 연결한 모습이고 네. 최종적인 보철이 끝난 분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끝나고 났을 때 저도 참 보람이 있었던 게 네. 치아가 저렇게 고정식이 되니까 식사하시는 게 너무 편해지셨죠. 네. 근데 더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틀니를 끼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항상 위축되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축되셨는데 이제 고정식으로 치아가 생겼으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젊었을 때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근데 앞서 말씀하시 주신 것 중에 여러 개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비용 때문에 임플란트를 이제 여러 군데군데 이제 몇 개만 식립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조차도 이제 비용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임플란트 브릿지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치아가 없는 분들한테는 네. 상당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 부담하기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혹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뼈가 너무 부족한데 큰 수술을 받기가 어려운 분, 건강상의 이유로. 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임플란트 틀니라는 또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임플란트 틀리요? 네. 일단 임플란트는 임플란트고 틀리면 틀리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임플란트 틀리 좀 생소합니다. 준비한 영상 있으시잖아요. 네네.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서 저처럼 치아가 다 빠져서 하나도 없을 경우에 네. 네. 앞서 전화 주신 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저처럼 임플란트를 2개 정도 심고 네. 여기에 장치를 연결하고 네. 그 틀니를 연결하게 되면 저 장치가 오. 마치 똑딱이 단추처럼 돼 있어서 네. 틀니가 그냥 잇몸에 걸쳐지는 게 아니라 네. 똑딱하고 따까닥하고 들어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틀니가 잇몸에 단단하게 결합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전의 틀니처럼 흔들리고 뭐 잘 빠지고 네. 그러는 게 아니라 잇몸에 밀착되니까 딱딱한 음식도 아주 잘 드실 수가 있게 네. 되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치아가 위아래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치조골이 워낙 얇아서 일반적인 방법보다 임플란트를 2개 정도 심어도 임플란트 틀니를 가능한데 네. 이분은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고 네. 보시는 것처럼 틀니의 안쪽에 일반 틀니와 달리 단추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추 부분이 이 임플란트 장치에 연결이 되면 틀니가 그냥 걸쳐지는 게 아니라 똑딱하면서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틀니를 빼려면 그냥 쉽게 뺄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약간 두 손으로 힘을 줘야 빠지기 때문에 네. 이런 임플란트 틀니를 하게 되면 종전의 틀니보다 잘 안 빠지니까 뭐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참 말하다가 틀니가 빠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네. 절대 민망하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 개그 그래서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일이 없군요. 네. 단단한 음식을 잘 드실 수가 네. 있죠. 네. 지금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밀려오고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 전화 빨리 한 통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65이에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치아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아, 일을 해놓는데요. 네. 어금니가 없는 데다 해놓는데 어금니가 한 대 없거든요. 안에? 안쪽에? 네. 그거를 모처를 놔두고선 안에서 할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임플란트.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예. 모처를 일을 해놓는데요. 네. 어금니, 안쪽에 어금니가 한 대 없어요. 없는 네. 데도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쪽에 어금니를 임플란트가 되나 하고 싶어가지고요. 아, 보철 그- 치료를 네, 받으셨고요. 일반적으로 놔두고. 네네 예, 예. 일반적으로 치아가 없을 때 일을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지금 하신 일을 해놓았다는 얘기는 브릿지를 예, 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브릿지 옆에 했어요. 치아를 깎아서 걸어서 일을 해놓으신 거죠, 어머니? 예. 그런데 네. 어금니가 한 대 없어가지고 네네. 안쪽으로 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금니가 없으니까 음식을 씹을 때는 어금니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네, 빠진 네. 지가 이가 발치가 된 지가 한 30년 넘었는데 될 수 있나 모르겠어요. 네. 그 예. 예전에는 이가 없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릿지라는 치료 방법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치아가 없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임플란트고요. 예. 치아가 빠진 지 30년 정도 되셨으면 일반적으로 그 부위에 뼈가 많이 퇴화가 돼서 소실이 좀 되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 환자분들마다 개인 차이가 심해서 30년이 돼도 다행히 뼈가 많이 있는 분들은 그냥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레이저 임플란트로 그 자리에 잇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임플란트를 간단하게 심을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불행하게도 그 저희가 CT나 엑스레이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뼈가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부족한 부위에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 수술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네. 네. 자, 앞서 뭐 우리 원장님께서도 치료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치아가 좋지 않으면 마음까지 우울해지시고 맞아요. 또 결국 건강까지 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픈 치아, 아픈 잇몸은 또 치아를 또 너무나 또 사랑해 주신 우리 치아 명의 오재희 원장님이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상담을 계속해서 네. 오늘 끝난다 하더라도 나의 아래 치과 나가는 주치. 전화번호로 네. 상담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덴탑치과의 오재희 원장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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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그동안 치아의 문제로 참 많이 답답하셨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요 그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을 주시면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네, 더욱 유익한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